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한민국이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이라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완전히 점령해 공화국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헌법에 담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은 또 대한민국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건 심각한 시대적 착오라면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비롯한 대남기구를 폐지했습니다. 취재기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연말 당 전원회의 결과에 후속 조치 성격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 내용부터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 교양 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명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매체들은 어제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기성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 조선중앙TV 보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정권 붕괴와 흡수 통일을 꿈꾸면서 우리 공화국과의 전면 대결을 국책으로 하고 있고 나날이 폐악해지고 오만무리해지는 대결 광증 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 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는 것. 김 위원장은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 한계선, 다시 말해 NLL을 비롯한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고 대한민국이 북한 영토를 조금이라도 침범한다면 전쟁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네, 발언의 수위가 상당히 높은데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네, 통일부 당국자는 체제에 대한 불안감과 대남 자신감 결여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 통일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경제 제재와 같은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려 대남 적개심을 고취해야 하는 내부 수요가 있다며 대남 노선 변경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게 돌려 우리 사회 내부의 분열을 조장해보려는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도 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해 이 NLL은 우리 장병들이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사수해온 실질적 해상 경계선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NLL을 지키고 수호하겠다는 것이 군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의 전쟁 불사 발언에 대해서는 북한군의 도발과 위협에 대비해 확고한 정신적, 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한반도 문제 당사자가 남북이 아닌 북미라는 점을 각인시키고자 차기 미국 행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북한이 또 남북회담이나 교류 업무를 담당해온 조평통 같은 대남기구를 폐지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그리고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폐지했습니다. 회의는 남북 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이들 기구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대남기구 정리를 언급한 이후 지시 이행에 속도를 내는 모습으로 앞서 북한은 대남 국영 라디오인 평양방송도 중단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이던 경의선의 북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등 접경 지역의 모든 연계 조건을 철저히 분리시키라고 지시했는데요. 아울러 평양에 있는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도 철거하라고 지시하면서 김일성 주석의 통일 업적을 선전하는 상징물까지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강산 국제관광국 폐지 결정 등을 고려하면 북한이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우리 측 자산을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 안보부에서 YTN 최두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 사용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비핵화를 대북 정책 뒷손이로 두고 북한과 관계 정상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과거 북핵 협상 미국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최근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에서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는 둬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처럼 밝혔습니다.
갈루치는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 국무부 북핵 특사로 대북 협상을 담당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을 대가로 관계 정상화를 약속한 북미 제네바 협의를 이뤄냈습니다. 4월까지 남은 기간이 한 80일 정도 있고 북한에서 만약에 계획된 의도된 도발들을 계속 강도 높게 해나간다면 그것도 좀 우려스럽기 때문인데 어느 정도 지금 미국의 유력한 북한 전문가가 지금 한반도 상황이 위험하다 이렇게 분석한 걸 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말 해외에서 볼 때는 심각하게 보는 것인지 전문가가 볼 때는 어떤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정말 좀 심각한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이제 그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보면은 거기 독재자 빅브라더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전쟁의 목적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이다. 예. 그런 위기감을 계속 조성해야지 인민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목적 하에서 이런 전쟁 준비 메시지, 전쟁 위험 메시지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계속 퍼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쟁이 임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쪽이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주체 사상 아래에서 단결해서 있어야 된다. 지금 사태가 굉장히 어렵고 불만이 많은 건 알지만 예. 더 큰 위협이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인민들에게 강조하려는 것이죠. 위협과 위험을 통해서 그것을 강조함으로써 이득을 취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북한이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지금 보시는 것인데 그 북한 최무성 외무상이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를 방문하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과 지난해 북러 회담 방북을 약속한 경우도 있었고 이 움직임에 상당히 외신도 주목하는 것 같던데요. 이제 북한 쪽 측에서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중국 시진핑 정부에게 북한 편들기를 중단하라 책임 있는 행동을 했는데 북한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지만 이 미중 경쟁 관계에서 북한이 너무 도발을 한다면은 이런 중국도 안보 상황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과 약간의 거리 두는 그런 외교 행보를 보였습니다. 네. 이런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러시아를 대안으로 적극적인 이제 관계 개선을 추진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번 방로도 이러한 그 구걸에 가졌던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관의 정상회담의 이제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과정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푸틴 대통령이 방북을 하는 것 성사될 가능성 높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그 이미 이제 무기 거래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이제 방문을 한다면 그만큼 서로 더 큰 교환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을 일단 양측이 합의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방북 결과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북중러 그리고 한일 이 지금 양 삼각 공조가 더 치열하게 좀 군사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맞붙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불안이라든지 위협 그 수준은 오히려 더 악화가 되겠죠. 한번 북한 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동북아시아에서 북한만 못 살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대한민국, 그리고 러시아도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 왜 우리는 위대한 승리를 계속한다고 하는데 핵무기 개발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가? 김정은 위원장도 이 메시지에서 전쟁 발언을 했지만 또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 주민의 이제 생활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악화됐다는 걸 인정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북한 정권이 우리는 통일 정책을 포기하고 이제 적대 관계다.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김정은 정권이 당장 위기를 모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정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인하는 그런 난관에 부닥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의 이제 노동당 그리고 김씨 일가의 이런 세습이 정당성을 가지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과업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은 한국 전쟁 때 시도했으나 실패한 한반도 통일 그것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 노동당의 일당 체제가 정당화되는 것인데 그것을 포기한다면 노동당의 독재 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중국 공산당은 모택동 때 그 공산주의 혁명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대약전이라든지 문화 대혁명. 그래서 등소평이 집권하면서는 그것을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 근거로 삼는 걸 포기하고
중국 공산은 이제부터 예. 중국 인민의 예. 생활 수준을 높이는데 지도력을 발휘하겠다고 성공했습니다. 네네. 새로운 정통성의 근거를 북한이랑 확보한 다른 것이죠. 거예요. 예. 예, 근데 만약에 북한 김정은 정권이 통일을 포기한다면 예. 새로운 것을 인민들에게 약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민 생활 수준을 당장 향상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네네. 나중에 가서는 왜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했지만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데 예. 이렇게 힘든 생활을 이 김정은 정권에서 계속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고조될 것이고 예. 그것을 막아낼 방법이 김정은 정권은 없어질 그런 위험성이 생길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한 것처럼 통일이라는 것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우리를 표현하면서 어떤 적대국이다 그리고 전쟁 위협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2024년이 이제 외교적으로나 뭐 군사적으로 또 상당히 좀 위기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